랭아, 제 마음속 영순이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랭킹스쿨입니다. 여러분, 방 탈출 게임 좋아하시나요? 저는 정말 좋아하는데요. 방 안에서 탈출할 수 있는 단서를 찾아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도 즐겁지만 무엇보다도 도저히 풀리지 않을 것 같았던 문제의 마지막 퍼즐을 맞춰내 탈출에 성공했을 때 느끼는 성취감과 희열은 방 탈출의 핵심 묘미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게다가 그 게임의 난이도가 매우 높아 내가 최초로 탈출에 성공한 사람이 된다면 그 짜릿함은 배가 되죠. 잠깐의 방탈출 게임만으로도 이렇게 뿌듯한데 오랜 시간을 들인 연구 끝에 전 세계가 도전해도 실패한 문제에 마지막 퍼즐 조각을 찾아내 비로소 결과가 완성된다면 그 기분은 어떨까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데요. 오늘은 아무리 많은 사람이 노력을 기울였어도 찾아내지 못한 해답을 세계 최초로 찾아낸 한국인 탑3를 알아보겠습니다. 3위 성귀수. 1941년 프랑스 파리에서 추리문학의 거장이자 우리에게는 아르센 류팽, 궤도루팡으로 더 잘 알려진 모리스 르블랑이 사망했습니다. 그 후 그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완성시킨 20번째 류팽 시리즈가 발간되었지만 얼마 안가 마지막 류팽 시리즈는 감쪽같이 모습을 감추고 말았는데요. 편집상의 실수로 수십억 달러의 9장 금고편 에피소드가 빠진 채 발간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저작권을 가지고 있던 모리스 르블랑 아들은 이러한 실수를 발견하고는 완전한 작품이 아닌 책을 더 이상 출간할 수 없다고 선언, 문제의 책들을 모두 회수해 절판되었는데요. 작가의 사망 후 50년이 지난 1991년 저작권이 소멸되면서 전 세계에서 앞다투어 류팽 시리즈 전집이 출간되었지만 마지막 20권인 아르생 류팽의 수십억 달러, 그 중에서도 9장 금고편은 어떤 전집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죠. 시간이 너무 흘러 에피소드가 빠진 채 출간된 단행본조차 구하기 힘들었기에 이대로 영영 베일에 가려질 뻔한 류팽 전집은 무려 62년 만에 우리나라 한국에서 발간됩니다. 류팽 시리즈에 빠진 에피소드를 찾아낸 사람은 프랑스 문학 번역자이자 시인인 성귀수 씨였는데요. 성귀수 씨는 자신이 직접 모리스 르블랑의 원본을 번역하기로 결심, 무려 16년간 프랑스의 헌책방과 국제전화에 매달린 끝에 50배나 가격이 뛰어버린 절판된 단행본을 찾아낸 것은 물론 당시 류팽이 연재되었던 잡지사에서 일했던 남성을 수소문 끝에 만나 자초지종을 설명하는 데 성공했다고 하는데요. 그는 류팽에 대한 성귀수 씨의 뜨거운 열정에 감동해 여태껏 누구에게도 주지 않았던 9장 금고편을 기꺼이 선사했다고 합니다. 프랑스도 일본도 아닌 한국에서 류팽 전집이 발간되자 전 세계는 깜짝 놀랐고 다른 나라 역시 류팽 전집을 뒤따라 발간하면서 다시금 류팽 열풍이 불게 되었죠. 류팽 시리즈 전 작품을 망라한 세계 유일의 판본이 대한민국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목표물을 꼭 손에 넣고야 만다는 궤도 류팽과 꼭 닮은 듯한 성귀수 씨의 끈기와 열정 덕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2위 이육남. 1965년 폴란드의 한 연구팀은 몽골 고비 사막에서 2.4m에 달하는 거대한 양 앞발 화석을 발견합니다. 이로 인해 데이노 케이로스는 세상에 처음 알려졌는데요. 독특한 무서운 손이라는 뜻의 이름까지 붙여두었지만 몸체를 비롯한 다른 부분의 화석은 발견되지 않아 이 공룡의 진짜 모습은 베일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무려 50년간 공룡학계의 수수께끼로 남아있어 미스테리 공룡이라고도 불리우던 데이노 케이로스의 전체 모습은 한국의 고생물 학자에 의해 밝혀졌는데요. 이육남 지질박물관장의 연구팀은 화성시가 지원한 한국-몽골 국제 공룡탐사 프로젝트를 통해 2006년과 2009년 몽골 남부 고비 사막에서 데이노 케이로스 몸통뼈 표본을 발굴하게 됩니다. 그러나 당시 표본 중 머리뼈와 발뼈는 이미 도굴로 분실된 상태였죠. 이 연구팀은 치밀한 추적 끝에 유럽의 한 개인이 도굴된 뼈들을 소장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 소유자에게 몽골에 반환할 것을 지속적으로 설득했는데요. 쉽사리 화석을 넘겨주지 않아 설득이 길어질 무렵 뜬금없이 소장자가 FBI에 체포되면서 공룡 화석이 몽골 정부에 반환되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한편의 드라마 같은 과정을 거쳐 데이노 케이로스의 머리뼈와 발뼈를 되찾는 데 성공한 이 연구팀은 결국 세계 최초로 데이노 케이로스의 완전한 복원도를 구현해낼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처음 발견되었던 거대한 크기의 앞발 화석 때문에 학계에서는 티라노사우루스보다 더 크고 흉포한 육식 공룡일 것이라는 추측이 지배적이었지만 복원된 실제 데이노 케이로스는 그 상상과는 많이 달랐다고 합니다. 전체 길이 약 11m, 몸무게는 약 6.4톤으로 그 크기는 티라노사우루스와 비슷하지만 머리뼈는 초식 공룡의 특징을 갖추고 있었고 윗속에서 물고기 잔해와 식물 섭취를 돕는 위석이 발견되면서 타조 공룡류에 속하는 잡식 공룡이었음이 확인되었다고 하는데요. 거대한 앞발과 발톱은 다른 공룡을 공격하는 용도보다는 식물을 파고 모으기 위해 쓰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합니다. 2006년에서 2011년까지 5년에 걸친 이 연구 결과는 논문 형태로 23일자 과학 전문 저널 네이처에 실려
참여했는데요. 이 학술지에 한국인 학자의 고생물학 논문이 실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이 연구로 인해 다소 침체되어 있던 우리나라 고생물학이 발전할 수 있다면 좋겠네요. 1위 박대종. 하산주 단대 공정은 중국의 제9차 5개년 계획 프로젝트 중 하나로 중화인민공화국의 고대사 연구 작업입니다. 중국 역사 속 12왕 연대 중 1대부터 10대 려왕까지의 정확한 제위 연대는 늘 미궁에 빠져 있었는데요. 수천 년에 걸친 이 학술 난제를 해결하고자 시작된 이 하산주 단대 공정에는 약 200명의 전문가가 참여했지만 그 연구 결과는 말 그대로 엉망진창이었다고 합니다. 서주 왕실은 은나라에서는 쓰지 않는 독특한 날짜 용어들을 사용했는데 이것들이 후세에 잘못 해석된 경우가 많아 숱한 학자들이 미로를 헤매이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공정에 참여했던 중국 학자 수백 명은 아무리 해도 답이 나오지 않자 멋대로 하루를 뜻하는 4개의 음력 월상 용어의 정의를 길게는 10일까지 범위를 늘려 해석, 심각한 오류가 담긴 결과를 발표해버립니다. 주무왕이 상을 멸망시킨 연대는 중국 연대학에 더 나아가 동북아시아 문명사의 중대한 사항입니다. 그 연대가 잘못될 경우 그것을 기점으로 한 위쪽의 상대사와 아래쪽의 서주사가 모두 어그러지기 때문인데요. 당연히 세계의 학자들은 이 발표 내용에 반발했고 세계적으로 이 공정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들끓게 되었죠. 결국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본 연구의 전면 재검토 수정을 약속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수정된 결론은 나오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포기한 것 같았던 이 상황, 해결사로 나선 것은 다름 아닌 한국의 학자 박대종 소장이었습니다. 당시 제신홍도관이라는 붉은 단지를 연구 중이던 박대종 소장은 그와 관련된 분야와 역사에 몰입하다 수많은 고서들에 기록된 천문현상과 청동기들에 기록된 날짜들을 재해석, 서주 12왕년에 정확한 절대 연대를 세계 최초로 규명해내기 이르렀다고 하는데요. 무려 2000년 만에 주나라가 상나라를 멸망시킨 이른바 무왕극상 일자를 최초로 밝혀낸 이 논문은 2014년 국제학술지 인도학관에 게재되면서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공정을 전면으로 반박한 논문이 중국의 학계 대표 학술지에 실렸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도 최초이긴 하지만 중국이 자신들의 잘못을 스스로 공개적으로 인정한 것도 최초였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로 다가오는 것 같네요. 뭐든 시작하고 나면 끝을 보고자 하는 집념, 좌절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끈기, 포기하지 않는 한국인 특유의 열정이 모여 한국인으로 하여금 최초라는 타이틀을 보다 자주 가져올 수 있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각 분야에서 남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자신의 길을 묵묵히 가고 있을 이들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랭킹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